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의 김선욱입니다. 농업은 모든 기술 중에 으뜸이며 가장 존경받아야 할 사람은 농민이다. 바로 루소가 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조상들도 농업이 우리의 생명이며 미래임을 강조하며 농자 천하지대보이라고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후계 농업경영인연합회 충남연합회장 송태성 회장을 만나 우리 농업의 미래와 현주소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송태성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후계 농업경영인 회장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제가 많이 좀 궁금했던 부분이 네. 아무래도 농업인이시다 보니까 네, 네, 네. 올여름 비가 많이 오고 또 비가 그치고 나서도 일기가 고르지 못해서 네.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실제 네. 어떠십니까? 요즘에 사실은 그 기후가 일정치 않아가지고 네. 굉장히 힘듭니다. 농사짓기는. 특히나 이제 지난 7월 그 집중호우 때 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농업 쪽에 피해가 많았었는데 예. 하여튼 뭐 충남에도 뭐 공주, 부여, 동산, 청양 등 몇 군데도 이제 이렇게 특별 재난지역 선포까지 됐고 지금 사실 상당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복구 작업 끝나고 다시 농업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그 농촌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그에 네. 따라서 이제 농민들이 또 다른 일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네. 벌써 이제 10월 첫째 주가 지나고 있거든요. 네, 네, 현재 네. 농촌 상황은 좀 어떤가요? 지금 10월 초에는 이제 그 제일 많이 해야 될 작업이 이제 벼베기죠. 벼베기. 그렇군요. 네. 네. 이제 막 한참 이제 벼베기 철에 들어와서 예. 이제 벼베기 시작됐고 아마 이번 달 말까지 계속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이제 그 과수, 과실 수확이라든지 네. 그것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충청남도에서 활동 중이신 우리 후계 농업인들이 어떤 그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저희 일단 뭐 연역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그 이제 한국 후계 농업경영인 충청남도 연합회는 1987년도 창립 총회를 시작으로 예. 이제 활동을 시작했고요. 현재는 이제 회원이 많이 늘어서 한 1만 3천여 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충청남도 15개 시군 구석구석에서 농사일 하면서 우리 농업 소득 향상과 또 농민들 지위 향상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농민단체입니다. 네. 네. 이번 농업경영인 회에서 후계자가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정책 방향이 네. 뭔가 좀 포함돼서 후계라는 말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이 후계가 들어가고 나서 옛날과 달라진 것이 좀 있을까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종합단체로서 예. 읍면 조직까지 말단 세포 조직이 있는 유일한 농업단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좀 그 관리나 운영에서 어려운 면이 뭐냐면 예. 일례로 그 한국농촌 지도자회를 뭐 예를 들면 거기는 이제 도 같은 경우는 기술원 또 시군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예. 뭐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네. 그나마 기타 그 운영비 같은 거를 다 이제 직접 지원해줘 가지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네. 저희는 그 읍면 조직까지 다 갖고 있는 그 거대 조직이면서도 아직까지 그 중앙정부로부터 그 운영에 있어서 인력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운영비 같은 걸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충청남도 그 지사라고 계시는 김태흠 지사님께서 그 예전에 그 국민의힘 농해수 간사하실 때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후계자가 붙으면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급하게 2022년도 연말 총회 때 예. 정관 개정을 통해서 명칭을 한국농업경영인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을 바꾸게 됐습니다. 네. 그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 바꾸게 된 겁니다. 네. 아무래도 그 농민들이 네. 사실 뭐 돈이 많아서 농업을 하면 좋겠지만 네. 아무래도 작은 지원 하나가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농민들 굉장히 좋아했을 저 것 같은데. 예를 하나 네, 예, 들어드렸으면 좋아요. 편하게 네, 제가 얼마 네. 전에 그 우즈베키스탄 나라를 그 농업 협약식을 맺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농업 대표하고 둘이서 이제 차를 타면서 이동을 했었는데 그 농업 대표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우리 미스터 송 회장은 예. 이 활동을 회장을 하면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공개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저희는 월급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냥 뭐 자생단체고 우리 이익을 대변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냥 그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그 회장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나 월급 받지 않는다 이렇게 했더니 아, 세상에 이 큰 조직을 이끄는데 월급 안 받고 뭐로 운영을 하고 어떻게 당신 가정사를 챙기냐 그렇게 네.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따져도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라 그렇죠. 예, 그런 단체장이 되면은 자격도 공무원 자격을 부여해주고 거기에 걸맞게 그 다 급여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도 꼭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니 뭐그 정도는 네. 아니더라도 문화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네. 하여튼 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네. 네, 네, 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농촌이 자꾸 고령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회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충청남도의 전체 농업 생산성이 과거 이렇게 비교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농업 생산성이나 생산량이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프로스로는 지금 한 2.8% 예. 정도 농업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농업 생산량 또 생산 금액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농업 소득도 지금 정책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농업 소득이 오히려 역조가 돼서 예. 농가가 지금 사실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네. 제가 그 질문을 네. 여쭤봤던 부분이 아무래도 고령화 시대이다 보니까 네, 네, 네. 고령화 시대에 맞는 농업의 어떤 그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여쭤본 네, 건데 네, 네. 실제 우리 그 충남 지역의 농업인 단체라든지 그 정도의 상황은 어떻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 후계 농업인의 경영인의 역할이 어떤 부분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그 충청남도 내에 농업인 단체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예. 있지만 그 농업 전체를 대변하는 이익 단체로서 가장 큰 조직은 우리 충청남도 후계농업경영연합회고요. 예. 또 그 연합회에서 그 이제 여러 가지 품목 단체들이 많은데 그 품목 단체들은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한 품목만 이익을 대변하지만 예. 저희는 전체 종합 단체로서 그렇군요. 전체 농가 또 농민들을 위해서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네. 그 논산에서 네. 우리 후계 농업 경연 대회를 한번 하셨죠. 네네네. 그때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분위기는 뭐 자화자찬을 하자고 하면 끝나고 나서 네. 상당히 잘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이제 집행부 또 논산시 연합회 회원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예. 저희가 이제 뭐 힘센 농촌, 뭐 힘센 농업, 예. 힘센 농민, 뭐 충남도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했는데 1박 2일 동안 했습니다. 논산에서. 근데 아주 뜻깊은 행사였고 또 우리 전체 한농연 충청남도 연합회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좀 부각시키는 아주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농민들이 서로 연대도 잘 되고 해야 네. 거기서 기술적인 부분도 함께 교류도 하고 또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네, 네. 막 들어온 신규 농업인 같은 네, 경우 네, 사실 네. 막막하잖아요. 그런 단체 활동을 통해서 서로 연결고리가 돼준다고 하면 네. 농업이 또 그만큼 더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해서 네, 네, 정말 네. 참 잘하셨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안을 뒀던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네. 화합이었습니다. 화합. 화합. 왜냐면은 이제 요즘 우리 어느 단체나 그렇지만은 나이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인식의 차이가 좀 틀려서 또 농업이 우리가 종합단체다 보니까 품목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품목별로 그 원하는 거나 아니면 바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부딪혀요. 그래가지고 예. 평상시에 이제 그게 마음속에 좀 남아서
회원님들끼리 상호 이제 이렇게 좀 안 좋은 감정이 좀 있는데 그거를 풀어버리는 해소하는 그런 걸 좀 해보자 많이 주안점을 뒀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농업 뭘 해야겠다.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예. 그거를 좀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네. 우리 그 농업의 미래, 소득 상상을 위한 어떤 네. 대비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계실 텐데 네.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 그 모든 산업은 발전 단계가 있고 그때마다 이제 그 각광받는 산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ICT 융복합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이 많이 이제 뜨고 있는데 네. 딱 하나 다시 그 지나간 산업 중에 퇴화된 산업 중에 다시 각광받고 있는 산업이 네. 농업이라고 합니다. 농업. 왜냐하면 농업은 뭐 아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ICT나 모든 게 접목이 돼야만 그렇죠. 할 수 있는 농업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그냥 논에 가서 삽 들고 뭐 호미 들고 할 수 네. 있는 그런 농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최신 여러 가지 기술과 접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랑 할 수 있는 농업 우리가 요즘에 많이 말하죠 스마트팜 뭐 이런 건데 예. 사실 스마트팜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접목된 하나의 그 종합 예술 농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농업 또 하나는 저는 사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그 도대 때 제가 그 대회사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충청남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거는 그린 바이오 산업입니다. 그린 네. 바이오 산업.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우리 몸을 좋게 지탱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신물질이 많이 필요한데 그 그린 바이오라는 게 그 신물질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청남도에서 다행스러운 거는 좀 선도적으로 그 예산 쪽에 그런 클러스터 단지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농업인들과 잘 협업하고 상호 소통하면서 향후 그 고소득 작물을 그린바이오 소재로 들어갈 수 있는 예. 고소득 작물을 한다면 충청남도 농업이 굉장히 발전되고 앞으로 좀 많이 좋은 효과가 기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충남 지역에 스마트팜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네. 또 사례적으로도 많이 육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이 상황이 어떤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일단 그 충남 도내에서 가장 지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그 동천안 농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동천안 예. 농협. 동천안 농협에서는 농협에서 기존에 그 갖고 있던 온실을 스마트팜으로 개량을 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그 젊은 청년 농부들을 선발을 해서 예. 그분들한테 일정 공간을 분양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술도 익히고 또 재배법도 익히고 그래서 이제 생산된 농산물을 또 그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그 로컬푸드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농산물 유통 그런 조직을 통해서 판매를 해서 다시 또 그 친구들이 그 독립할 때 시드머니로 쓸 수 있게끔 그 그렇군요. 돈을 판매 금액을 다시 줘서 그 청년 농부들 육성하는 아주 그 모범적인 또 사례가 있고요. 예. 아무래도 청년들은 네. 그 스마트, 네. 즉 어떤 기기를 이용한 어떤 농업, 기기를 활용한 어떤 자기의 활용 계획 이런 부분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죠. 전문성도 높아지고. 빠르죠. 이해가 그래서 스마트팜의 영역이 굉장히 넓을 것도 같고 네. 또 아니면 또 간단하게 좁을 것도 같은데 네. 우리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스마트팜은 무엇인가요? 제가 일단 스마트팜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스마트팜은 일단은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걸 또 인공지능이 작물에 적용을 하고 네. 마지막 최종 단계로 자율 로봇이라든지 뭐 자율 주행 이런 기계가 예. 자동 수확까지 하는 일괄 시스템을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 그게 최종적으로는 2세대입니다. 2세대 스마트팜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비용 문제, 기술적인 문제는 거의 해결됐다고 보고 예. 지금 현재는 이제 빅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요. 또 이제 자율 로봇은 우리나라가 이제 로봇으로 좀 앞서 있으니까 예. 데이터만 잘 축적이 된다고 하면 2세대 스마트팜까지는 금방 갈 것 같습니다. 단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농가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줘야겠죠. 예.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빅데이터
AI, 뭐 자율농업 이런 거를 결합해서 하는 뭐 온실이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온실을 알고 있죠. 네네. 온실이나 축사만 스마트팜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농가의 대부분은 노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단 그 특수한 뭐 네덜란드나 몇 나라 빼고는 노지형 스마트팜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군요. 노지형 스마트팜에 노지가 더 자연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어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는 그걸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서 노지형 스마트팜을 먼저 보급하고 그 다음에 이 온실이나 축사는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그 다음 발전 단계가 이제 온실 또 축사 이런 네. 데를 이제 적용을 시켜 나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좀 아쉬운 게 좀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 농가들이 현재 지금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일단 노지 스마트팜에도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후계 농업 경영인 네. 저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나요? 제가 50대 중반인데 네. 저도 대상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그 농업 경영인이나 아니면 청년 후계 농업인 선발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이제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나이 네. 제한에 일단 걸리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후계 농업 경영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제한이 50세까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는 40세이기 때문에 우리 그 기자님 같은 경우는 이미 나이가 넘어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그 대신에 네네. 물론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50대가 넘은 사람들은 좀 네, 안 되지만 네, 네. 우리 청년들 어떤 분들이 주로 후계 경영인이 될 수 있는지 이 네. 기회에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청년 농업인으로 선발이 되려고 하면 네. 농업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 가치관이 네. 일단 가치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네네. 가치관이. 요새는 이제 면접 볼 때 그 전문가들이 이제 구성이 돼서 면접을 보시는데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걸 위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가치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농업에 대한 이해도.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농업에 대한 말씀하신 전문성.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포부입니다. 포부.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를 다 갖춰야만이 예. 청년 농업인 선정이 되고 또 그 네 가지 조건이 좀 충족됐을 때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제 안착률도 높아지고 또 자기 발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해당이 되는 게 포부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포부는 크시죠. 네. 기존에 온실도 있으시니까. 네. 예, 예. 정말로 귀농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정말로 우리 네. 농업인들이 저는 사실 그 포부라는 부분을 되게 중요시 여겼던 네, 부분이 네. 내가 그냥 시골 가서 할 일 없으니까 농사를 질 거야 이런 자세는 안 되잖아요. 네. 네, 농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포부가 네. 있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후계 경영인이 되신다고 하면 지금 다 그런 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농업의 미래가 밝지 않을까 싶고 네. 그래서 연장선에서 네. 청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후계 농업 경영인이 되고 나서 네. 잘 성장하고 있는 사례가 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보기엔 이제 성장 단계인데요. 네. 청년 농업인이 일단 되고 나면 일단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장을 시키기 위한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많이 정부에서 노력을 하는데 첫째가 이제는 금융 지원. 네.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니 농사 지려면 농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농지에 대한 뭐 우선권 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스마트팜을 한다든지 할 때 또 정책적인 우선권 이런 게 다 1순위로 주어지기 때문에 예. 그게 지금 잘 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 따라가는 청년 농업인들은 저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보면은 뭐 그동안엔 뭐 4차 산업, 5차 산업 이렇게 하면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어떤 건 서비스적인 요소에서 많이 강조를 했었다고 하면 약간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치유 농업 이렇게 해서 농업에 실제 같이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도 많이 해주고 또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하면서 농업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하는 그런 치유 농업이 네. 좀 많이 좀 뜨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도 그런 준비는 좀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예전 그 대학교 다닐 때 원예학 전공하면서 이제 제가 부전공으로
치유 아, 농업을 그러셨군. 전문가시군요. 네. 전문가 아니고 좀 배웠었어요. 배웠는데 네. 치유 농업은 사회가 고도화되고 다변화될수록 꼭 필요한 산업의 한 분야인데 조금 나눠야 돼요. 사실 치유 농업이.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 도심지 천안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천안시에 있는데 네. 천안같이 이제는 뭐 도심 근교형 같으면 여기는 체류형은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 이제 그거 치유 농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뭐 센터는 센터 이런 데 와서 이제는 같이 체험하면서 네. 농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사 그러니까 그 뭐죠 이런 그 작물들 키워보면서 네. 조금씩 이제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농촌 지역이 훨씬 많은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체류 체험형을 통해서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 농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네. 개발하면서 치유 농업을 좀 확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사실 제가 지난 1월이죠. 네. 취임식 때 제 예산에 갔었거든요. 취임식장에 갔었는데 가니까 어머님 그리고 부인 그리고 딸 5분 이렇게 오셨는데 네네네. 거기서 가족들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모습이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었거든요. 네네네. 취임식에 이렇게 가족을 소개시키고 인사시킨 이유는 뭘까요? 제가 하여튼 그 도회장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움 주신 분들이 우리 가족인데요. 네.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가족한테 사적으로 이렇게 시간도 잘 못 내주고 예. 신경도 못 써주고 그런 이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그 미안함에 대한 표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그래도 내가 자식으로서 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네. 엄마 뭐 집사람 자식들 생각하고 있다 그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날 보니까 네.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옆에서 보면서도 네. 아, 부모 마음이 그런 거구나. 네. 아들이 이렇게 네. 잘 성장하고 우리 농업의 네. 발전을 위해서 네. 맨 앞에 있다는 것이 부모로서의 어떤 큰 자랑이구나라는 걸 네. 느껴서 너무 네. 감사했고요. 네. 오늘 또 너무 시간이 네. 많지 않아서 다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그 농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네. 한 말씀 꼭 해주시죠. 첫째는 옛날이랑 많이 이제 농업 자체가 많이 변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이제 기반이랄지 아니면 전체적인 게 다 바뀌었기 때문에 농업을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예. 농업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갔고 또 옛날처럼 뭐 단순하게 농사만 져서 생산하는 그런 단순한 과정이 아니고 지금은 뭐 재배법도 복잡하고 또 하다못해 여러 가지 장비나 기계 운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예. 또 생산하고 나면은 또 판매도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야 소득이 많이 올라가야 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업을 하시기 전에 좀 전문적으로 지식이나 기술도 좀 습득하시고 자세가 좀 남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농사나 짓지라는 말은 옛말이고 네, 그렇죠. 이제는 스마트폰까지 첨단 산업으로 가는 네.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네. 농업에 대한 정말 이해, 지식 그리고 포부가 충분한 사람만 그러면요.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저도 오늘 회장님과 대화를 쭉 나누면서 느꼈던 부분이 그 농업이라는 것이 네. 만만히 볼 일은 아니다. 아닙니다. 네. 국민의 어떤 건강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앞으로도 정말 건강한 농업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